말씀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공부를 할 때 한 단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셔야 된다. 저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룩이 무슨 뜻이에요? 룩. 하지 말라니까요.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우와, 보다가 왜 차트로 변했어요? 예? look into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look 보고서 동사 보고서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학생들이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day예요. 뒤에 분, day가 무슨 뜻이에요? 설마 내가 day가 무슨 뜻이에요? 틀려요, 어차피 말씀하셔도. 해보세요. day 무슨 뜻이에요? day. T-H-E-Y. 오, 두어 다시네. 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한 번만 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day도요. 그들은, 그것들은입니다. 그거를 처음서부터 day가 맨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하고 나가면 일단 문맥을 파악할 때 50%의 틀릴 확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으로는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학생들은 다 무조건 그들은 하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도 day는 하면 day는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문맥을 봐야 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무조건 탁 가지 마시라고요. 탁 가는 건 다 함정입니다. 우리가 토익에서도 이제 밑줄치기 문제가 있는데 거기 나왔을 때 그런 문제 토익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밑줄 치고 토플에도 나와요. 밑줄 치고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A, B, C, D 쭉 나오는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뜻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걔는 항상 A에 있죠. 그렇죠? 그 A를 좋아하라 찍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어에 밑줄을 칠 수 있었던 건 걔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B, C, D가 다 뭐야?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이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A, B, C, D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A를 넣어보고 B를 넣어보고 C를 넣어보고 D를 넣어보고 해서 제일 자연스러운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스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미스가 무슨 뜻이에요? 예? 동사로. 예. 물론 명사로는 뭐 천연의 뜻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요? 안 들려요. 뭐 크게. 놓치다 맞았습니다. 또 그리워다 맞았습니다. 또 힘내서 더 하나 더 있는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피하다 의미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냐.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영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단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재밌었는데 왜 재밌냐면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연상? 얘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외울까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가다가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어요. 그럼 미스를 만났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수줍어요. 그래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어요. 피하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녀는 뭐 합니까? 놓치죠.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한번 appreciate 보시면 appreciate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평가하다. 이런 것들도 좀 연결해서, 그렇죠? 좀 연결해서 조금 이렇게 딱딱딱 보실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다고요? 하나의 폼이 뭐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 나가셔서도 계속 뭐야? fath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야? 아버지예요 이런다고요. 내가 아버지일 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영어하고 시험의 차이예요. 시험은요, 자주 쓰는 말을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자주 쓰는 걸 내지 않죠. 그 우리나라 애들이 맨날 뭐예요? 학원 가서 뭐야? 안 쓰는 영어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적은 좋죠. 그러면 왜 시험은 안 쓰는 것만 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출제자들은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을 낼까요? 쉬운 표현도 있는데 왜 낼까요? 안 쓰는 표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잘 쓰는 표현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만 합니까? 안 쓰는 표현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시험을 욕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거지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변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자주 쓰는 표현은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카운트는 동사가 없구나. 뭐 ask가 묻다의 뜻이 있지만 수어가 되면 요청하다로 변한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고, 어떤 분 황당한 분 계세요? 타동사는 목적으로 취하죠.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으로 못 취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면 두 글자로 문장을 끝내요? 야, 장난이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치사를 취하고 목적을 취할 겁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도 어렵죠. 그쵸?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전치사 해석은 목적어한테 달려있죠. 목적어가 뭐가 나왔냐에 따라 얘가 해석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1, 2. 제가 영어 공부에서 팁이 항상 순서를 정해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럼 좋은 점이 뭐냐? 해석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자 뒤에 분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안 물어보셨죠? 뭐 뒤에 분인가? 물어봤나요 제가? 뒤에 분. 네.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어렸을 때. 그쵸?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근데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해가지고 주어가 동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까? 네?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가. 제가 하나 또 팁 드리는 게 뭐냐면 영어 공부하실 때요.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접속사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분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거를 연상했기보다 많이 쓰는 바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절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becau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면 안 하셔도 돼요. if 주어 동사 무슨 뜻이에요? 만약 그리고 이제 국작합니다. 아니 만약 안 해도 돼요. 주어가 동사 하면이에요. 뒤가 중요한 거죠. 동사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같이 외워라. 좋은 점이 뭐냐면 해석할 때 빨라진다는 거하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를 잊지 않는다는 거야. because of 목적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목적어 때문에. 그럼 because of 다음에 뭐만 나오면 돼요? 목적어만 나오면 되거든요. 제일 황당한 답이 뭔지 아세요? because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왜냐면요. 그럼 because of는요?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을 들려고 그랬냐면 얘는 하나의 동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문법적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arrive 하고요, reach하고 뭐 의미적으로 다릅니까? arrive 무슨 뜻이죠? 저기 계신 분, arriv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reach는 무슨 뜻입니까? reach는 무슨 뜻이죠?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arrive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도달하다요. 도달하다. 그러면 reach는 무슨 뜻이죠? 그럼 도착하다 이러면. 그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거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arrive는 뭐예요? 네, 얘가 도착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in이 됐건 at이 됐건 뭐가 나와야 도착하다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스스로 도착하다가 되는 거죠. 웃으시는데 더 뒤에 분 호목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번에 평소 품사 넘어가 볼게요. 호목이 무슨 뜻이에요? 호목.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겁납니까? 어차피 틀립니다. 자 assignment는 무슨 뜻이죠? assignment.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예, 아주 딱 걸렸어요. 숙제하고 과제의 차이는? 이것도 대답을 합니다 또. 예, 숙제와 과제의 차이는? 그렇게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합니까? 숙제. 대학에서부터 뭐 합니까? 과제. 안타깝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명사 같은 경우는요,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따져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숙제는 불가산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나 s를 못 쓰고요.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숙제예요. 숙제인데 앞에 on이나 뒤에 s를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토익의 유형들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ABCD에서 얘도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다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시간 끌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것도 유령이에요. 포기할 때는 깨끗하게. 어차피 찍는 50%의 확률로 그냥 찍는 거야. 대부분 근데 가산명사하고 불가산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 먼트가 가산일 확률이 높아요. 먼트가 좀 찍을 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동사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부분 이거를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뒀으면 좋겠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따리를 쌀 때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네 글자짜리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를 한번 짜볼게요. 자, 처리하다의 뜻으로 핸들이 있죠. 그렇죠? 자, 한 글자. 두 글자짜리 뭐 있습니까?
deal with 있죠. 그쵸? 두 글자. take care of도 처리하다의 뜻이 있죠. 뒤에 뭐가 나왔을 때? 사물이 나왔을 때. 아, 이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동사가요. 뒤에 사람을 취했느냐, 사물을 취했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변해요. 여러분, employee가 무슨 뜻이에요? 저 맨 뒤에 계신 분. employee 무슨 뜻이에요? employee. 그렇지. 고용하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사람이 나오면 고용하다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뒤에 사물이 나오죠. 사물이 나오면 사물을 고용합니까? 책상을, 자전거를, 차를 고용합니까? 아니죠. 그때 뭐 합니까? 대여하죠. employe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돈을 주고서 빌린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문맥에서 employee가 고용하다를 내시겠어요? 아니면 뭐야? 대여하다 할 때 내시겠어요? 당연히 대여하다 할 때 낸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토익을 이제 공부하시게 보면 다른 면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목적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일단 점수 오르는 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부에도 좋고요. 영어 자체에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문제 푸실 때 이제 A, B, C, D에 이렇게 동사 4개가 쫙 퍼져요. 그럼 가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가 for가 있다. 그러면 이제 A for, B for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걸 소리내서 외워보셨으면 좀 익숙한 게 있을 거야. 그럼 걔를 넣고서 해석을 해보세요. 말이 되면 답이에요.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형태를 먼저 갖춰줘야 돼요. 형태를 갖춰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영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런 형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멀리 가라. 이거 멀리 가라는 얘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refer to로 한번 예를 들게요. refer to가 무슨 뜻이죠? refer to X 그러면 그냥 아시는 분? 오케이, 뭐 참고하다, 뭐 reference 많이 쓰시잖아요. 논문 쓰실 때. 그게 거기서 오는 동사인데 참고하다, 뭐 인용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얘가요. as y가 나오면 그때는 뭐야? 간주하다로 변해요. x as y가 나오면 x를 y로 간주한다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think of가 생각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뭐예요? 뒤에 as y가 나오면 간주하다로 변해요. 자, 이런 거를